조금만 더.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에 대해서 다뤄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연말 정산 전문가 아닙니까? 누가요? 제가요? 네. 제가요? 네. 고수라고 하셨죠? 고수. 아 제가 예. 한 약간 0.5층 정도 좀 격상을 시켜드리네요.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네. 아, 이 월세 사실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아까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문제죠, 사실. 예.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공제? 자, 요건을 충족을 하면요. 지급한 월세액의 10% 또는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 또는 12%군요. 그렇습니다. 2018년 기점으로 해서 이 공제율이 달라진다는 점, 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또 이 월세액에 따라서 한도가 있겠군요. 어딜 가나 한도가 있습니다. 네. 어딜 한도가 있는데, 저도 카드 한도가 있거든요. 자, 지급한 월세액 중에서 연간 75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받을 수 있는 최대가 90 얼마인가요? 750만 원의 10%면 75만 원. 네, 75만 예, 원. 75만 원이고요. 만약에 12%를 받아도 12%라면은 잠깐만 계산해 볼게요. 예. 머리가 도나? 모르겠어요. 이제 요건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요건. 자, 이 월세액 세액 공제 요건은요, 총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세 가지? 있습니다. 예, 측면에서. 자, 첫 번째는 공제받을 근로자 측면, 근로자 입장. 근로자 측면. 네. 두 번째, 임차한 주택 측면, 주택, 예, 주택 측면. 세 번째, 임대차 계약 측면입니다. 계약, 예.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봐볼까요? 근로자 측면. 예, 근로자 보여주시죠. 측면. 예. 자, 첫 번째, 반드시 근로소득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두 번째, 12월 30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예. 세대원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세대원인 경우에는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예,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세 번째, 근로자 세 번째입니다. 네, 근로자의 세 예, 번째.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기타 소득이 발생을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예, 근로소득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요건은 기본적으로 바탕 깔고 가고요. 네.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된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 그러면 다음이 주택이었죠. 예, 임차한 주택 측면. 네, 주택 예, 측면. 주택 측면. 임차한 주택은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아니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2018년도 하고요, 2019년도 이후부터 좀 달라지는 상황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2018년까지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 한해서 공제를 적용받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세법이 개정이 됐어요. 2019년 이후부터는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아니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적용받을 수,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피스텔이거나 오피스텔. 그런 예. 다른 목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물들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거용 오피스텔하고요. 네. 그다음에 고시원, 고시원. 예,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헷갈리는 게 뭐냐면 기숙사, 기숙사. 예, 기숙사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이었나요? 예, 임대차 계약 측면. 계약 측면. 아, 점점 이렇게 몸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군요. 네. 임대차 계약서상 그 주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주소지에 반드시 전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하고요,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를 해야 되거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네. 계약서상 임차인 있잖아요. 임차인. 네. 사인하는 그 임차인. 임차인이 근로자 본인이거나 아니면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월세액 세액 공제는 좀 정리가 다 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한 아, 가지가 더 표정이 좀 있어요. 즐거워 보이시네요. 갑자기 저 이거 여쭤보자마자 그렇지 않습니다. 하하하. 자, 근데 미리 한번 예습을 한번 해봅시다. 네, 갑자기 예습인가요? 예습. 예. 월세액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자, 월세액 세액 공제하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복이 안 된다. 예,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아, 있어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죠. 둘 중에 유리한 항목 한 가지만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서류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주민등록표 등본,
등본,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 그다음에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했다는 증빙 서류 세 가지만 준비해서 회사에다가 제출하시면 회사에다가. 되겠습니다. 예. 어차피 근로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예, 월세액 세액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 한번 예. 알아봤는데 예, 예. 이제 끝판왕인가요? 주택 남은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는 약간은 쉬운 그러면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네. 이제 끝판왕 한번 만나러 가시죠. 예, 긴장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